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디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감기가 다 났습니다. 네, 확실히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주치의 선생님이 목을 좀 많이 아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일반 사람들보단.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을 좀 아껴서 사용하고 이 목에 좋은 뭐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 먹으라고 이제 지인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도 이제 상담하는데 학부모님이 목감기 걸렸다고 그 도라지 이렇게 액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일단 네. 우리 회원님들 저 생각해서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몸 관리 잘하면서 네, 컨설팅 입시 방송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자, 오늘 사회 이슈 이야기를 무엇을 해드릴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원래는 대본은 교과 전형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이었는데 바꿀게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에서 좀 더 벗어나서 심층적인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뭐 공학 일반, 심리학 뭐 이런 것처럼 어떠한 좀 깊이 있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좀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업을 만들어낸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로 선택 과목을 가지고는 학생들을 등급화시키고 서열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점수나 편차 같은 것은 형성이 되고 성취평가 ABC는 나타낼 수 있지만 학생을 줄세우기 식으로 볼 수 있는 등급을 표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란 건 전공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학업을 체크하고 전공에 대한 아이가 학생이 노력한 만큼의 성취도 이런 것들을 ABC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원점수나 학교 수준을 통한 편차를 계산해서 학교 수준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하고 그 학생이 세부 능력의 어떠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다 정성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과 발전을 가져왔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등급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 등급을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을 형성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충분히 뭐 점수나 세부 능력, 학교 수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교과 전형은 등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를 교과 전형에는 반영하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두 분류의 학교가 일단 나타났어요. 첫 번째, 우린 반영할 거야. 두 번째, 우리는 반영하지 않을 거야.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전형 그러니까 과목에 미반영이야 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거마저도 다 반영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까요? 등급이 없는데. 첫 번째, ABC를 환산하겠답니다. 예를 들면 A를 맞은 학생은 1등급, B는 2등급, C는 뭐 3등급 이렇게 성취평가를 가지고 이제 등급화하겠다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 성취받은 ABC를 가지고 학교에 맞게끔 환산하는 점수 계산법을 사용하겠다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반영을 한다라면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한다라면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도는 대학교마다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마다 비교과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에 이 반영하는 거를 좀 잘 계산을 해야겠네요 라고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대학교가 만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면 아마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 계산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대기업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가 프로그램이나 학교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 구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아마 쉽게 우리 아이의 성취 수준이나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 이제
합격선을 구성하는데 아마 사용을 하면은 쉽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하는 데 있어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성평가에서 나의 발전성을 보여줄 건지 그게 교과 데이터 분석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회 이슈 이야기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22 학생들을 위해서 더 자세한 컨쇼에서 한번 방송을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는 수상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수상 경력이 이번 2020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만 자신이 이제 상을 탄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면 2022 학년부터는 이제는 2021 하네요. 이번에 고3은 2021 죄송해요. 2020은 작년 아이들이고요. 2021 학생까지는 수상 경력을 다 보여줬지만 2022부터는 교육부가 수상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에게 줄이기 위해서 이 수상이 뭐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발표한 게 뭐냐면 한 학기에 하나씩,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하나, 1학년 2학기 하나, 2학년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3학년 1학기 하나. 2학기는 포함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수시가 3학년 1학기 끝난 다음에 접수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총 5개의 수상만을 대학교에다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상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네요. 한 학기에 하나씩만 잘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수상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또 안 돼요. 수상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니까 수상을 양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을 가지고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수상에서도 이제 정성적인 학생의 어떤 능력을 보겠다라고 대학교는 어떤 기준선을 정할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아이가 토론에 대한 수상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과목에 대한 부분들, 만일 공대 가는 학생이 과학 중에서도 어떤 물리나 화학 그리고 뭐 수학과 관련된 이런 대회에서 상을 받는다면 전공에 대한 학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대학교가 뭐 토론을 잘하거나 독서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글쓰기 이런 것들을 잘하는 학생들을 싫어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다가 어떠한 동아리 보고서 대회나 발표 대회 같은 데에서도 수상을 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 학생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뭐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외에 뭐 토론 능력이나 독서 능력 같은 것들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계획 세워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만일 우리 아이가 수상을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토론 대회에서 금상을 탔어요. 금상 수준이면 괜찮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4월 달에 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1학기에 수상 준비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수상을 했다라면 더 이상 수상에 도전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은 빠른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상을 받으면 한 학기가 되게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 3월 달에 개강을 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3월 달에 만약 수상대회가 있을 때 많은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대회를 계획해서 도전하는 게 낫겠죠. 이 얘기는 1년치 수상에 대한 학교가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 수상에서 매달 내가 도전할 수상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놓고 만일 3월 달에 만일 도전을 했는데 내가 그걸 상을 탔어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상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을 3월 달에 타게 되면 한 학기 동안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상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좀 올인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상에 대한 이 높이도 좀 높여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상을 하면 한 학기 동안에
학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상을 준비하실 때는 학기 초에 좀 주력으로 삼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전공에 관련된 수상만,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수상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공에 관련된 수상만 이렇게 도전하지 말고 좀 다양한 수상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만일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만일 1학년 2학기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갖고 만일 동상을 탔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수학경시대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금상을 탔어요. 그러면 1학년 때 동상이 2학년 때 같은 라인의 수상 라인으로 금상으로 발전했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만일 경시대회 같은 경우 뭐 동상이나 장려상을 탄 경우 다시 한번 도전해서 상의 높이를 좀 높여서 발전성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상 안에 독서나 토론, 뭐 요런 영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상도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구분하지 말고 도전해서 에세이나 토론 같은 이런 영어와 관련된 수상도 1개 정도, 2개 정도 있으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문계열 가는 학생들은 글쓰기나 어떤 독서나 영어, 국어 이거에 관련된, 아니면 뭐 백일장 이런 거에 대한 수상도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다 보니까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수상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향의 계획을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대학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